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최근에 영상이 좀 뜸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 일정이 좀 있어서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여행이면 좋겠지만 여행은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은 좀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정식으로 편집은 못할 것 같고 가볍게 영상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죠. 다들 올해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40대 분들부터 60대 분들까지 재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중에는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제가 요양기관의 많은 원장님들을 알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40대 요양보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 요양보호사로 근로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40대 분들 혹은 30대 요양보호사분들도 간혹 입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양 분야가 과거부터 이 노노케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젊은 분들도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로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통계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조만간 이런 통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올해부터 정부는 오랫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는 분들에게 장기 근속 장려금을 확실하게 인상을 해주겠다 했고요. 이미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었죠. 물론 이제 세금 공제 문제 때문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은 감도 있죠. 제가 영상으로 안내해 드렸었죠.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밀고 있는 제도가 바로 승급제입니다. 즉 시설마다 선임 요양보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선임 요양보호사 자리가 더 폭넓게 늘어나게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요양보호사로 근로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혹은 지금 요양보호사로 계속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향후 계획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 채널을 구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의 역사를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역사가 별로 안 길어요. 2023년 3월에 처음 이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양원만 해당이 되었고요. 주간보호센터는 해당이 되지 않았죠. 이 선임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일단 60개월, 그러니까 5년의 경력이 필요한 거죠. 이 경력은 한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근로한 근무 경력도 포함이 됩니다. 대신 시설에서, 그러니까 요양원이죠. 요양원에서 근로한 경력만 인정이 되고 주야간보호에서 근로한 경력은 주야간보호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주야간보호에서 몇 년 근로를 하다가 요양원으로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그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런 조건을 가진 분을 시설 측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승급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청과 배려를 해줘야만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기관에서 수년간 근로하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요양보호사라면은 시설장이나 대표자 입장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아무튼 이런 것이 바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다. 시작은 2023년도 요양원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2024년 10월부터 본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간보호센터는 완전히 배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4년 4월에 주야간보호 또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작년까지 정식 시작은 하지 않다가 작년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장기요양 고시를 통해서 주야간보호 기관도 정식으로 본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고시 내용을 잠시 보면요. 일단 요양원 선임요양보호사 조건도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가 있다. 1번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자. 지금까지는 요양원의 경우 50인 입소자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히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이 된 거죠. 사실 50인 이상 입소된 요양원은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장교양 사업자의 수익 구조 측면에서 보면 요양원의 경우 26인에서 29인 정도, 요 정도 사이가 1차적으로 수익 구조가 좋은 규모입니다. 30인부터 아마 인력 배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시설의 면적이 좀 넓더라도 29인까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력 배치 기준까지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의 선임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25인 입소자 이상으로 한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규모의 요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요양원이 해당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 눈에 띄는 거죠. 결론은 현재 요양원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본인의 시설 규모가 25인 이상 시설이라면 경력을 차근차근 쌓으셔가지고 선임요양보호사를 목표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이 월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 만약에 한 기관에서의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 넘는다면 장기근속 장려금이 16만 원이 또 지급이 되죠. 물론 세금 공제가 있지만 대략 이렇게 되면은 30만 원 가까운 실수당이 본 월급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요양원 선임요양보호사 조건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그간 시범사업만 시행하면서 주간보호센터가 소외된 느낌이었죠. 이번 고시를 통해서 올해부터 주간보호센터도 선임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 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수 25명마다 한 명의 선임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될 수가 있고, 주간보호의 경우 이용자 35명마다 한 명의 선임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좀 다르죠. 즉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 숫자가 만약에 70명이라면 선임요양보호사는 2명까지 배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고시 내용에서 요양원은 입소자이고 주야간보호는 이용자죠. 물론 당연히 요양원은 한 번 입소하면은 24시간 계속 생활을 하는 곳이고, 주야간보호는 낮에만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정해둔 것인데요. 이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기관을 운영해 봤잖아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시기와 계절 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쉽게 말하면 비수기예요. 어르신들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용자 숫자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독감이나 이런 유행성 그런 전염병들이 도는 시기에는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숫자는 현저하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양원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주간보호시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자유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날씨가 너무 춥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시설에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나서서 엄마 오늘은 센터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요양원은 그럴 수가 없죠. 24시간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시설의 이용자 숫자가 많이 출렁일 텐데, 그거를 어떻게 산정할지 이런 것들 아직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좀 지켜봐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2026년 시행은 맞는데요. 바로 1월부터는 아니라는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본 고시의 다른 내용들을 모두 1월부터 시행이다라고 해놨는데 이 선임요양보호사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정부 발표 내용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이 올해부터 변화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또한 많은 기관이 해당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것도 맞습니다. 재취업으로 요양보호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